안녕하세요. YBM 분당센터 슈퍼토익 진쌤입니다. 오늘 시험 어떻게 잘 보셨어요? 오늘 5월 23일 토익 정기 시험이 있었던 날이고요. 쌤도 분당에서 순회중학교라는 곳에서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순회중학교 스피커 상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약간 음질이 좀 이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좀 계속 이제 들려서 거슬리려면 조금 거슬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LC는 좀 스피커 상태가 아무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달 모든 고사장이 열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지역에서 좀 가능하다면 스피커 상태를 조금 미리 후기 등을 좀 찾아보고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울린다거나 그러면 이제 좀 시험 보는 도중에 막 집에 가고 싶고 막 이러니까 좀 후기를 좀 살펴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LC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LC 총평을 조금 준비해 보았고 난이도부터 전체적으로 Part 1부터 4까지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상세한 내용들, 주요 내용들을 또 이제 후반부 영상에서 계속 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시고 난이도를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파트 1 같은 경우는 오늘은 조금 무난했다, 좀 평이했던 수준이었고요. 평소에 조금 뭐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들 이제 파트 1 이제 뭐 단어들을 잘 하나하나 조금 쫓아가시면서 잘 외우셨다면 오늘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생소할 수 있었던 그런 단어들이 들리긴 했지만 워낙에 정답 표현이 조금 뚜렷했고요. 그리고 오답 버리기를 또 사용을 하셨다면 큰 무리는 없지 않았을까. 최근에는 파트 1에서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조금 이제 등장을 하면서 조금 파트 1은 평소에 좀 자신이 있었다라고 했었던 친구들도 이제 좀 멘붕에 좀 빠졌었던 이제 그런 시험도 최근에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단어들을 쌤이 또 영상에서 계속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rt 2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 뭐 이제 무난했어요. 왜냐면은 뭐 이제 1대1 뭐 Y면 뭐 because라든지 how often이면 또 how often에 맞게끔 뭐 once a month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빈도수를 물어보는 그런 1대1 대응하는 이제 그런 좀 쉬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조금 초반에 이제 나와서 오늘 좀 괜찮을까 하다가 역시나 후반부에 갈수록 조금 돌려 말하기 패턴이 이제 계속해서 좀 집중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좀 사회 부적응자 애들도 좀 이제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쌤이 그렇지만 항상 수업 시간에서 강조하는 거 돌려 말하기에도 패턴이 있다. 그래서 쌤이 계속해서 이제 강조했었던 돌려 말하기 빈출 패턴들만 잘 준비를 했었다면 오늘 나런틀 하나 나왔었거든요. 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이 오늘 실제 시험에서도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주요 포인트들 선생님이 이제 잡아다가 이따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3하고 4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좀 최근에는 조금 난이도가 막 쉽지는 않았었어요. 패러프레이징이 굉장히 조금 이제 많이 되는 문제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이 되니까 이제 좀 흐름을 쫓아가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놓치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어려웠었던 좀 그런 시험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연달아 나왔었는데 오늘은 패러프레이징 이렇게 뭐 많이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은 없었고요. 시각 정보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대로 따라갔으면 바로 정답 찾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물론 뭐 한두 문제씩 몇 개씩 이제 좀 정답이 너무 슉슉 지나가는 파트가 있긴 했지만 평소에 조금 배속 빠르게 하는 연습을 같이 하면서 쌤이 이제 말씀드렸었던 5.5 리뷰법에 맞춰서 전체 음원 듣기 연습을 계속해서 이제 하셨다면 시험 보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았을까. 자, 주요 포인트들 어떤 내용들을 또 우리는 향후 시험을 또 준비를 해줘야 되니까 오늘 시험을 보지 않았더라도 오늘 시험에서는 좀 이런 게 나왔고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구나, 앞으로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꿀팁들 제가 또 모아다가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트 1부터 4까지 함께 가볼까요? 자, 파트 1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Part 1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난이도 하 정도로 좀 놓아보고요. 자, 어떤 표현들이 조금 나왔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회의실 사진이었고 여자 3명이 있었고요. 그중 한 명이 조금 큰 머그컵을 들고 있었어요. 아주 똑같은 사진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제 제가 봤었던 그 그림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진을 찾아왔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잡고 있으면 요런 애들 다 홀딩, 뭐 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홀딩이라는 거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단어죠. 그래서 1번 뭐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 홀딩이 나온 김에 지니쌤하고 요거 하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추가 포인트입니다. 피킹업하고 리프팅이요. 자, 얘네들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홀딩하고 조금 달라요. 홀딩은 약간 이미 잡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얘네들은 이제 막 집어서 들어 올리려고 하는 이런 동작.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거저 먹어라 뭐 이제 이런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요 단어 wearing 그리고 putting on. 우리 요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이미 옷을 입고 있어요. wearing 입고 이제 막 입으려고 하는 찰나의 동작이에요. 그러면 putting on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처럼 이미 잡고 있느냐 아니면 이제 막 집으려고 하는 동작이냐 요거를 조금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lifting 굉장히 많이 들렸으니까요. 요거 하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ifting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것도 하나 좀 기억을 할까요? 땡땡땡 뭐 the doors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땡땡땡 뭐 has 혹은 have 이렇게 들리겠죠? been 그러면서 left open 이렇게 들리면 이미 열린 상태. 그래서 문이 뭔가 활짝 열려 있는 뭐 트럭의 문이라든지 아니면 뭐랄까요 뭐 창문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 이미 열려 있다 그러면 left open 이런 소리들 들릴 수 있다는 거 체크 하나 해주시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front desk 뒤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 사진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여자 사진을 제가 가지고 오긴 했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컴퓨터가 하나 보였고요. 책상 뒤로 호텔 같은 이제 리셉션 그런 이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working behind a counter. 그래서 여기 counter 뭔가 긴 테이블 종류는 다 카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카운터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런 것도 카운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거 또 사진 하나 지니쌤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런 것들 카페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소위 뭐 약간 좀 바 자리 좀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이제 의자 같은 애들은 등받이 없는 애들은 stool 이런 이제 단어들도 들릴 수 있고요. 최근에 거의 이런 비슷한 사진으로 sitting at a counter 이제 딱 이게 이제 앉아 있다라는 sitting at a counter. 그래서 어떤 그 장소에 앉아 있다라고 on이면 당연히 그 위에 걸터 앉아 있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 이 남자가 딱 그 카운터 바로 앞에 앉아 있을 때 at이라고 하는 거 이제 많이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sitting at a counter 최근 기출 문제다라는 거 확인 하나 해주시고 counter 자주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도서관이라든지 카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이런 테이블류도 카운터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 레스토랑 뭐 이제 카페 같은 것들이 이제 야외에 쭉 펼쳐져 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보면서 굉장히 여행을 가고 싶었던 흑백 사진이었지만 굉장히 이제 여행을 가고 싶게 만들었던 그런 사진이었는데 보면은 물론 이제 여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여자가 한 명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정답은 some dining furniture has been set up outside. 그래서 밖에 dining furniture, 뭐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의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밖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야외 outside 하나 확인하시면서 dining furniture가 나왔다. 오답 중에서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umbrella였어요. 실제 사진 속에서는 파라솔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사진에는 파라솔이 없긴 하지만 파라솔 같은 경우는 umbrel라로 이제 들릴 겁니다. 그래서 umbrella라고 하는 게 보이긴 했지만 closing. 그래서 여자가 그냥 걷고 있었지 여자가 umbrel라를 접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파라솔을 뭔가 잡고 있는 그런 사진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umbrella는 들렸지만 중간에 동사에서 아무것도 매칭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은요, 실내였었고 남녀가 보였고요. 벽에 TV 모니터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딱 거의 이렇게 생긴 TV 모니터 스크린이었습니다. 그래서 there are some screens mounted on the wall. 요런 이제 표현이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니쌤이 진짜 한 가지 너무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mounted이에요. 최근에 mounted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들리면서 정답 혹은 오답 보기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되어 있었고요. 요새는 걸려있다라고 할 때 hanging, 우리가 많이 배웠죠? hanging도 이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는 좀 mounted가 많이 들렸었다. 그래서 그 외벽, 레스토랑 외벽이었거든요. 얼마 전에는 그 레스토랑 외벽에 그 데코레이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달려 있었던 그런 사진이었어요. 거기에서도 some decorations have been mounted on the wall. 요게 이제 정답으로 나와 있었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 포인트 조금 더 볼게요. 최근에 정답으로는 나오진 않았었는데요. 이 suspended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답 보기로 이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오답을 버릴 때 알고 버릴 수 있으면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suspended가 정말로 최근 한두 달 시험에서 계속 들렸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걸려있다라고 할 때 hanging from the ceiling, 마찬가지로 hanging으로 쓸 수 있는데 최근에는 뭐가 들렸다? suspended, 얘가 들렸어요. 그래서 사진에 보면 요렇게 딱 천장에 걸려있는 이런 조명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대롱대롱 매달려서 suspended라고 하는 것, 요것도 기억 하나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5번 같은 경우 비품실 같은 좀 장소였어요. 한 여자가 쭈그려 앉아 있었고요. 다른 두 여자가 박스를 주고받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답은 사실 뭐 정답 표현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One of the women is passing a box to another. 그래서 박스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passing. 우리는 passing도 생각을 할 때에 handing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건네주는 거 handing이라는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었던 뭐 이제 아예 몰라서 그냥 넘기신 분들은 다행히 헷갈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가 쭈그려 앉아있다라고 할 때 이런 crouching이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crouching까지는 맞았는데 그 바로 뒤에서 under the window가 들려서 오답이었어요. 사진 속에서는 window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part 1에서는 정답 표현이 좀 어려워도 늘 오답 소거 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이제 접근을 하시면 바로바로 이제 제껴가면서 정답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 6번 사진으로 가볼까요? 건물 주위로요, 트럭이 한 대 있었고 포대자루 등이 조금 이제 쌓여 있었던 사진이었어요. 정답 표현은 some bags are stacked near a building. 그래서 near building 이런 이제 어디 근처에 좀 옆에라고 할 때 near이라든지 next to 많이 들리겠죠? 쌓여 있다. 우리 교재에서도 정말 많이 단골로 나오는 단어인데 stacked 그리고 뭐 이제 pile 이런 두 가지 단어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being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eing이 들린다. 그러면 우리 파트 1에서는 누구 찾을 준비해 주셔야죠? 사람이 이 being 뒤로 오는 pp에 나오는 이 동작 있죠? 이걸 하고 있어야지만 정답이 된다. 즉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 귀에 is being, are being 이런 식으로 들리면 다 제껴낼 수 있겠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 중간에 조금 한 가지 정도가 한 문장 정도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었지만 모든 그 나머지 세 가지의 답이 being 요게 귀에 계속 꽂혔거든요. 그래서 앞뒤 다 볼 것도 없이 오답으로 처리하시면서 some bags are stacked near a building 요 문장이 정답이었다는 거. 네, 그래서 part 1은 오늘 시험에서 요 정도로 나왔고요. 포인트 요 정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part 2로 넘어가 볼게요. part 2 같은 경우는 난이도 중상 정도? 뭐 난이도가 쉬울 수가 없어요. part 2는 항상 이제 돌려 말하기 패턴들 있죠. 뭐 why면 because라든지 뭐 who면 사람,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해서 쉽게 나오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꼭 7개에서 10개 정도씩은 돌려 말하기 패턴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곱게 이야기를 안 해주죠. 꼭 좀 다르게 돌려서 오해해서 말하는 그런 답변들이 10개씩 거의 뭐 이제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는 거의 뭐 중상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럴 때 이제 진짜 어려운 호주 발음이나 정말 막 어려운 영국 발음이 나오면 거의 난이도가 상상으로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요 표현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필요는 없을 거고요. 뭐 오답 패턴을 우리가 버려가면 되니까 조금 돌려 말하기 패턴 어떤 것들이 나왔었는지 주요 표현들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이런 표현들이 나왔었네요. Let me email the maintenance request. 그래서 야, 내가 maintenance request. 그래서 요거 수리 요청 좀 이메일 보낼게 그랬더니 들린 단어가 들린 문장이 This needs to be repaired immediately. 바로 수리돼야 되는데 나 너무너무 급해. 이메일로는 안 돼.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줘. 뭔가 이런 이제 뉘앙스였던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돌려 말하기가 나왔었다는 거 하나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메인테너스가요. 우리가 토익 성우들의 그 발음을 좀 들어보면 이제 가끔 가다가 그 캐나다 아저씨가 나와요. 그 아저씨가 메인테너스 발음을 약간 maintenance 거의 막 메인테 약간 요런 소리가 안 들리고요. maintenance 요런 소리로 이제 좀 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요런 발음 포인트도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표현이 나왔었네요. I can take your coat for you. 그래서 코트를 좀 제가 받아드릴게요. 뭐 이게 어디에 뭐 좀 걸어드릴게요. 이런 표현이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It's kind of cold in here. 좀 춥네요. 그러니까 주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기 패턴이었다는 거. 자, 다음 문장입니다. 똑같은 문장이 이렇게 나왔네요.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Would you like to keep your current computer or upgrade to a newer model? 이런 표현이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컴퓨터를 계속 쓰시겠어요? 아니면 새로운 모델로 바꿔드릴까요? 그랬는데 I don't have any complaints right now. 이렇게 이제 나왔네요. 뭐 별로 지금 크게 불평이 없어서요. 뭐 불만이 없어서요. 저는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착하게 대답을 하고 있네요. 저 같으면 무조건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쵸? 자, 그래서 요런 표현에서 뭐 지금 컴플레인이 없어서요.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표현 하나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서 요런 표현이 좀 들렸어요. 뭐 die라고 하는 뭐 표현을 몰랐다면 살짝 생소할 수도 있었던 Did the factory start using a different dye for this curtain? 이렇게 나왔어요. 공장에서 지금 다른 염색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염색약을 쓰나? 이 커튼에?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 뭐였냐면 They do look lighter. 그러게 정말 진짜 여기서 말하는 do라고 하는 것은 강조할 때 진짜 좀 밝아 보이네 라고 동의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엮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dye가 염색, 그래서 색을, 컬러를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네 정말 밝아 보이네 라고 연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했었던 문장이다. 그런데 여러분 돌려 말하기 패턴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쫄 필요가 없는 게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오답 패턴들 있잖아요. 뭐 이제 많은 LC 강사분들도 이제 뭐 오답 패턴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나 쥐니쌤이 정말로 강조했었던 우리 수업을 들었었던 분들은 뭐 다짜고짜 명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명사 비매칭 이런 애들을 사용하면서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돌려 말하기 패턴 중에서도 한 대여섯 개 정도는 오히려 오답 패턴으로 버리면서 또 이제 정답을 좀 줍줍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좀 그렇게 훈련을 해주시면 훨씬 좀 이제 편하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물론 이제 조금 더 편하게 맞추려면 좀 어떤 식으로 돌려 말하기가 자주 출제가 되고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를 좀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여기에서는 좀 이런 내용이 들렸었어요. The hospital is organizing 땡땡땡 symposium. 자, 여러분 symposium 이런 애들은 뭐 conference, 뭐 seminar, forum 이런 것들, 워크샵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심포지엄을 지금 준비 중이에요 라고 하니까 do you know the registration deadline? 얘가 정답이었거든요. 그래서 너 등록 날짜 알아?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다. 나도 그거 등록할까봐 뭐 이제 이런 의도로 물어보는 거였겠죠.
자, 이런 표현이 이제 나왔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구나. 문장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런 애들이었어요. 자,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Haven't you shipped this order? 야, 우리 이거 지금 주문 다 배송한 거 아니었어? 그랬더니 대답이 The client hasn't paid yet. 그래서 아직 그 고객이 돈을 지불을 안 했어. 그러니까 안 했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여기에서 조금 분석을 통한 조금 그래서 90% 이상 정답률을 좀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약간 이런 추임새들 있죠, 여러분. 희한하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조금 패턴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약간 돌려 말하는 패턴 중에서 actually, already, only, yet, still, 뭐 약간 이런 추임새가 들리면 조금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좀 정답을 못 골랐다, 진짜 모르겠다. 그랬는데 좀 이런 표현들이 들렸다 그러면 어차피 그때부터는 찍히고 조금 확률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확률상 얘네들이 정답이 될 좀 확률이 높으니까 좀 이런 표현들의 이런 부사, 추임새들에 조금 집중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좀 꿀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question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long will the electricity be out? 이렇게 나왔어요. 자, how long? 이거 가지고 조금 오답 함정이 뭐 how long이니까 약간 막 길이를 물어보는 것처럼 이제 착각하게끔 대답이 이제 나왔었긴 했지만 여기에서 정답은 전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제 question이죠. 여기에서 정답이 I'll call the utility company. 자, utility라고 하는 거는 전기세, 수도요금, 뭐 가스요금 뭐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르니까 전화 한번 해볼게. 이런 표현으로 이제 정답이었었어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분석을 통해서 보니 약간 정답률이 90%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약간 let me call, let me check 쪽 혹은 뭐 I'll call 약간 이런 표현들이 들리면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전화해 볼게. 이런 애들이 들리면 좀 정답률이 정답이 좀 될 확률이 높더라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시험을 보면서 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지지난달 시험인가에서도 한번 그런 시험이 한번 나왔었어요. 야, 우리 지금 빌딩 앞에 그 밴, 뭐 이제 뭐랄까, 뭐 카니발 같은 좀 이제 그런 차죠. 밴이 지금 왜 주차되어 있는 거야? 그랬는데 뭐 why니까 because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제 난이도가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let me call 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이 들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그냥 몰라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긴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서 빨리 알려줄게. 뭐 이제 이런 패턴으로 대화가 이루어져 갈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다. Let me call, let me check, I'll call 이런 애들이 들렸는데 조금 그 문제가 아리까리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확률 싸움이니까 이걸로 정답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You emailed Ginny the materials for our presentation, didn't you? 이렇게 나왔죠. 자, didn't you 이런 부가 의문문 계속해서 들리죠? 여지없이 주어 동사 앞쪽에 체크해 주시는 거 중요했었고요. 물론 여기 Ginny는 제가 사람 이름을 좀 바꿔보았어요. 자, 너 Ginny한테 우리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할 자료 보냈지? 그렇지? 라고 했더니 The conference is not until next Friday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not until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팁을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시험을 보면서 not until이 들려서 굉장히 기뻤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했었던 또 이제 전형적인 돌려 말하기 패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역대 약간 좀 뭐랄까 1년 정도 뭐 1, 2년 정도 계속해서 나왔었던 돌려 말하기 패턴을 쭉 공부하고 있으면 그게 시험 볼 때 바로바로 진짜로 매칭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확하게 아주 똑같은 문장은 아니겠지만 조금 그런 포인트들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나론틀이 들리면 돌려 말하기 패턴 정답일 확률이 크다. 왜냐면 그 대답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컨퍼런스를 어디서 하지?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어디서 해? 뭐 로마에서 해? 아니면은 뭐 파리에서 해?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이제 난이도가 쉬운 건데 거기에서 the seminar is not until next Friday 아니 next November 이러면 그러니까 not until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까지 아닙니다.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즉 시간이 많아.
그래서 지금 몰라 라고 좀 우회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표현 정도로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not until 들리면 뭐다? 그때까지는 아니야. 즉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으니까 나 지금 알아 몰라? 몰라. 혹은 지금 알 수가 없어. 이런 상황들을 설명을 할 때 not until 자주 등장한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표현이 또 나왔었어요. Would it be faster to use 3D printer to blah blah blah? 그래서 뒤에 굉장히 여러분 질문을 들을 때요. 호흡이 너무 길어서 이제 듣다 보면 앞에 거를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오히려 뒤에 거는 홀라당 까먹어도 앞에 거를 기억하고 있을 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진짜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길어질 때 너무 쫄지 말고 잠깐만 앞에 거가 뭐였지? 앞에 동사가 뭐였고 의문사가 뭐였고 주어가 뭐였지? 얘네들을 머릿속에 조금 꽉 쥐고 있는 거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앞쪽의 내용이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라고 뭔가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답에서 I'm following Ginny's directions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Ginny도 이제 사람 이름은 제가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실제로는 다른 사람 이름이었죠.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후로 물어보지 않았는데 사람 이름이 들린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려 말하기 패턴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야 이렇게 3D 프린터를 쓰면 더 빠르지 않겠어? 그러네 뭐 아니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난 지금 쥐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제 책임 회피죠. 그쵸? 이런 식으로 뭐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뭐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한번 확인해 볼게 뭐 아니면은 야 이거 출장 경비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쥐니가 이미 승인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후로 물어보지 않았는데 사람 이름이 들린다? 그러면 돌려 말하기 패턴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Part 3하고 4에서 그 난이도를 확인을 하면서 조금 주요 표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Part 3, 4가 굉장히 중상, 막 상상, 거의 이 정도 느낌이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 패러프레이징이 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난이도 하짜리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게 귀에 들려 그럼 정답으로 바로바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 난이도가 중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단어가 아주 똑같은 단어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짝 패러프레이징 되는 경우 이것도 뭐 이제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 찾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경우가 낚시질을 하면서 패러프레이징까지 같이 주는 경우인 거죠. 내 귀에 들린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A, B, C, D 보기에. 그런데 걔는 낚시질이었고요. 걔는 이제 오답인 거고 패러프레이징으로 나온 어떤 다른 단어가 정답인 경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버리면서 이제 캐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전 시험 4월 시험에서도 보통 3, 4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경우는 조금 분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이 굉장히 많이 되는 조금 어렵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여지없이 발음이 너무 이제 생소한 사람들 뭐 제가 이제 늘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저도 처음에 좀 듣기 굉장히 힘들었었던 언니가 있어요. 영국 언니. 코맹맹이 소리가 이렇게 조금 이제 나는 그 언니가 있는데 이번에도 아주 활약을 해주셨죠. 그래서 좀 그분의 좀 목소리라든지 굉장히 생소한 막 호주 발음이 조금 이제 많이 들리면 와 진짜 어렵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시험은 최근 시험에 비해서 조금 할만했다. 물론 중간중간에 단서를 딱 한 번만 들려주고 슈슈슉 지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좀 놓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아시죠? 엘시 같은 경우는 조금 틀려도 만점을 이제 주니까 그런 애들을 그냥 틀리더라도 거기에 멘탈이 흔들려서 다음 문제 계속 지장을 받으면 안 되고요. 빨리 그거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나 지금 이거 틀려도 다음 거 집중해서 맞추면 나 LC 만점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쭉쭉 흐름 타고 가시는 것도 평소에 좀 컨트롤하는 연습이 필요하겠다. 자, 그러면 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좀 저는 의도 파악 문제를 좀 위주로 보려고요. 보통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의도 파악 문제를 계속 이제 틀리고 있죠. 해석도 해줘야 되고 앞뒤의 그 내용을 빠르게 흐름을 쫓아가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좀 이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We hire guides and attendants every year. 우리가 가이드들이랑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매년 채용하잖아요. 이제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이런 표현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정답은 to give reassurance 이런 이제 부분이었는데 상황이 뭐였냐면 어떤 컨퍼런스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베뉴를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자가 우리 뭐 이 베뉴를 결정을 하자. 뭐 프라이스가 싸잖아. 그래서 가격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I'm worried that attendees might have a hard time finding rooms for each presentation. 근데 베뉴가 싸서 좋긴 한데 너무 넓어서 이제 좀 찾아다니는데 너무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여자가 우리 매년 가이드들 이렇게 이제 채용하잖아.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안심을 해주려고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보통 worried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아주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걱정을 하고 있으면 걱정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worried가 들렸을 때 어떤 문장을 한 문장 이야기를 해주고 왜 이 말을 했느냐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reassurance와 함께 연결이 많이 된다라는 거까지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LC는요 토익에서는 조금 뻔한 패턴으로 많이 그 반복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좀 그런 스토리라인 들을 좀 이제 교재라든지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냥 이제 듣기 연습만 하지 마시고 조금 스토리도 조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좀 그런 전형적인 패턴에 좀 익숙해지시면 네, LC 실제로 이제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이런 문장이었어요. I've done a lot of that kind of work before. 나 그거 많이 해봤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 자, 남자가 어떤 애드버타이징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뭐 TV나 라디오나 뭐 이러한 것들은 내가 해봤는데 내가 지금 소셜 미디어 쪽은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바빠. 약간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거기에서 나는 그거 많이 해봤어.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광고 쪽 많이 해봤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의도는 to offer assistance. 그러니까 너 바쁘면 나한테 이야기해. 요 문장이 가장 맥락에 맞았었다라는 거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part 4였고요. 약간 가이드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투어 가이드가 이제 뭐죠? 야생동물, 지역의 이제 야생동물 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구경할 수 있는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소였고 거기에서 이제 가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There's another bus leaving in 15 minutes. 15분 후에 출발하는 버스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바로 앞 문장에서 약간 버스 투어를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모두 창가 쪽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바로 이어서 There's another bus leaving in 15 minutes. 15분 후에 출발하는 버스가 있으니까 즉 뭐예요? 그거 타. 꾸역꾸역 이 버스 타지 말고 15분 후에 버스 오니까 그거 타고 창가 쪽에 앉아서 좀 편하게 뭐 투어를 조금 관람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to suggest an alternative 이런 이제 단어가 정답이었다. alternative라고 하는 거는 대체 이제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꼭 이 버스가 아니라 다음 거 버스 타면은 좋을 것 같아 이런 뉘앙스였기 때문에 정답은 to suggest an alternative 이런 거였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였어요. 요거를 조금 많이들 어려워하셨던 것 같은데 Our top priority is quality 요거였어요. 정답에서 그 카카오 빈이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카카오 빈을 이제 공급 업체를 이제 찾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나왔었던 정답 중에 이제 chocolate 어디죠? 뭐 이게 어떤 분야냐라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카카오빈이 들리면서 초콜릿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정답을 이제 찍으셨어야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앞에 상황이 이런 내용이었어. 우리가 서플라이어를 바꾸는데 상황이 조금 돈이 더 많이 든다. 거기에서 this supplier charges more. 그래서 charges라고 하는 요 표현이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조금 이제 청구해요. 그러니까 비싸. 그러면서 our top priority is quality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은 많이 들지만 priority가 뭐예요? quality, 품질이 좋으니까. 그래서 드는 비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justify, 정당화하려고 이제 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좀 역대급 시험에서 계속 보면 뭐가 꼭 비싸, 뭐 머신이라든지 뭐 트레이닝 비용이라든지 뭔가 좀 비싸.
꼭 이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의도 파악에서 퀄러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비싸지만 퀄러리가 중요하니까 뭐 괜찮지 않겠어? 요 정도 돈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런 justify의 뭐죠? 이런 이제 문장으로 봤었던 기억이 나요. 몇 달 전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이제 자주 나온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넘어가 봅니다. 자, 시각 정보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시각 정보에서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잘 따라갔다면 거의 귀에 꽂히는 단어가 정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어떤 그 티어터의 공연을 보러 가는 이제 남녀가 대화하는 장면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남자가 거기 너무 티켓이 익스펜시브 하지 않니? 뭐 이제 이런 내용도 나왔었고 거기에서 분명하게 썬데이가 들려서 그러면 2시로 이제 정답을 찍어주는 뭐 이제 평이했던 그런 이제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게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복원을 해봤는데요. 그 실제 시험에서는 로고가 몇 가지가 당연히 나왔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책이 이렇게 있고 위에는 여기 그림을 못 그려서 나비가 있었고 이 두 번째쯤에 플라워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더라? 뭔가 하여튼 그림 해였나? 여튼 뭔가 이런 로고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고르는 그 로고의 컴피티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컨테스트였었고 이제 사람들의 로고를 이제 선정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여자가 어떤 걸 좋아하는가 그랬을 때 I like the flower one 이러면서 플라워가 그대로 들려서 뭐 어렵지 않게 로고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각정보 문제는 이제 요것도 하나 확인해 볼까요? Part 4였고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레이팅스 고르는 그래프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래프는 약간 뭐 요런 식으로 숫자가 뭐 6, 8, 뭐 10,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나오면서 막대 그래프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 막대 그래프가 4가지가 나왔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4가지가 나올 때에 뭐 정확하게 숫자가 조금 정확하다면 수치를 이야기해 주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최상급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얘를 내고 싶다 그러면 가장 높은 거, 뭐 얘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거 이렇게 이제 나올 건데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컨 하이스트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주 베스트는 아니지만 뭐 얘가 하고 싶은 그 정답이 세컨 하이스트 두 번째로 이제 높아. 그러니까 두 번째로 좋은 거면서 프라이스도 훨씬 싸니까 이걸로 하자라고 하는 내용들. 그래서 막대 그래프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 뭐 세컨 하이스트 이런 식으로 최상급 표현이 많이 들리겠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뭐 오늘의 시각 정보는요, 들리는 단어를 그대로 따라가면 뭐 무리 없이 정답을 찾을 수 있었겠다. 의도 파악 문제도 조금 연습량에 따라서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요, 좀 평소에 또 특히나 주인쌤이 알려주는 5 리뷰법에 따라서 계속해서 리뷰 연습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 시험 LC는 진짜 좀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조금 앞전 시험과 그 전전 시험이 조금 Part 3, 4가 어려웠어서 좀 상대적으로 더 그렇게 느껴진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합니다. LC 총평 이렇게 주인쌤이 5월 23일 토익 시험 가지고서 제가 보고 좀 생각이 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복원을 한번 해보았고요. 지나간 시험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죠. 조금 냉철하게 앞으로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총평 영상을 보는 거죠. 물론 내가 얼마나 맞았고 얼마나 틀렸고 좀 이런 내용들을 궁금하니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러한 것들을 놓쳤구나, 혹은 시험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 있구나, 내가 연습을 평소에 이렇게 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구나, 실제 시험에서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혼자 정말 못하겠다, 나 점수 너무 필요한데, 초단기 고득점 필요하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분당센터 YBM 어학원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YBM 카톡
플러스 친구에서요. 분당 슈퍼토익 검색하시면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1대1 상담해 드릴 거고요. 우리 슈퍼토익 YBN 분당센터에서 지니쌤이 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1대1 상담 요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 총평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바로 또 이어서 제가 RC 총평도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RC 총평과 함께 또 거기에서 필요한 또 출제 포인트들, 내용들, 문제들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우리 RC 총평 영상도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총평 영상은 여기까지요.